자, 봅시다. 오늘 현대시 마무리 다 할 거고요. 네, 그럼 고전 소설 아마 한 2개 정도 보다가 끝날 겁니다. 내신은 내신인 것이고 대비는 그리고 이 3학년쯤 됐으면 혼자 아무거나 읽고 다 풀 수 있는 거 아닌가? 내 수업 들어야만 뭐 내신 풀 수 있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자, 일단 볼게요. 오세영 씨인가? 네, 오세영 씨죠. 자주 나오시는 분입니다. 오세영의 원시 볼게요. 자, 멀리 있는 것은 아름답다 이렇게 바로 스타트를 끊어주는데 여기서 하나의 인식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줘버리면 너무 땡큐잖아. 그래서 멀리 있는 게 얘는 좋대요. 그렇구나. 무지개나 별이나 벼랑에 있는 무지개나 별이나 벼랑에 피는 꽃이 나 있으니까 나열을 시켜놓고 얘네들은 멀리 있는 것이네. 얘네들은 멀리 있는 것이고 하다가 얘네들 좋아할 거란 말이에요. 손에 닿을 수 없는 까닭이 아름답대요. 그러면 닿지 않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이상향인 거죠. 손에 줄 수 없어야 아름답다고. 손이 닿지 않아야 아름답다. 사랑하는 사람아 이별을 서러워하지 마라. 대화체 말번호 잡혔고요. 그러면 이별을 서러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위에서 주어졌거든. 이별을 서러워할 필요가 없어. 이별이 곧 뭐니까? 이별이 손에 닿지 않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별이 오히려 더 뭐인 거야? 아름다워질 수 있는 이유인 거야. 이별을 해야 아름다운 거야. 얘한테는 그렇게 들어간다고요. 역설적인 식이네요. 그래서 이별이 아름다워지는 거,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거고. 뭐 만드는 것이죠. 왜 이래? 내 나이의 이별이란 헤어지는 일이 아니라 단지 멀어지는 일일 뿐이다. 그래서 이별이 결국에 아름다워지게끔 만드는 게 이별인가 봐. 네가 보낸 마지막 편지를 읽기 위해선 이제 돋보기가 필요한 나이가 좀 많으신 것 같고요. 연세가 좀 되신 것 같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멀리 보낸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연세가 많잖아요. 이거 뭔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연애 얘기가 아닌 것 같거든요. 멀리서 바라볼 줄 아는 것이다 해서 시적 허용 쳐놓고 강조했어요. 그러면 이별하는 것은 더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고 이별을 경험한다는 것은 상대를 더 아름답게 만드는 거죠. 상대를 더 아름답게 인식하겠다. 이거 뭔 얘기하는 거 아니야? 죽은 거 같죠? 죽은 거 같아요. 제목이 원시입니다. 원망하는 시가 아니라요. 원시 가까운 거는 잘 안 보이고 먼 거가 선명하게 보이는. 그래서 나이 들면 이렇게 보시는 거 있잖아요. 원시가 생겨서 그런 건데. 그래서 제목이 원시기 때문에 얘는 멀리 있고 손에 닿지 않는 게 더 잘 보인다는 얘기거든. 더 아름답고 더 잘 보인다는 얘기예요. 아마 늙어서 사별하거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헤어진 지 좀 되면 좋은 것만 생각납니다. 몇 년 지나면 그래요. 뭐 이런 얘기. 그리고 오세영 이 아저씨인지 아줌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 사별에 대한 시를 많이 썼어요. 너의 목소리 뭐 해서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아무튼 넘어갑시다. 자,
차심이라는 말이 있지. 그런가 봐요. 차를 닦지 않아 물리기가 끼었나 했더니 차심으로 차례잔을 길들이는 거라고 했대요. 아, 차심은 찻잔을 길들이는 거예요. 차심은 찻잔을 길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화자의 첫인상은 화자의 인식이었는데 이게 이렇게 인식이 변화해요. 가마 속에서 흙과 유약이 다툴 때 그릇에는 잠금이 생겨요. 그래서 여기 되게 구어체적인 거 생겨요. 구어체적인 거. 대화체 돼야 하는데요. 생겨요 했으면 대화체죠. 가마 속에서 흙과 유약이 다툰대요. 그러면 흙이랑 유약이 싸우지 않는데 싸우는 것처럼 표현했으니까 의인 잡아놨네. 여기 의인을 이렇게 잡아놨고, 그러면 흙과 유약이 결국에 다퉈가지고 잔금이 생겼는데 지들끼리 이렇게 하다가 이게 사이가 찢어졌나 보지? 도자기 만드는 방법 아시죠? 대충 아시죠? 그 흙으로 이렇게 빚어가지고 한번 구운 다음에 유약 발라서 한번 더 굽거든요. 그러면 이제 님들이 이제 쓰는 세라믹 그릇 이런 게 나오는 건데, 여튼 뜨거운 찬물이 금속을 파고 들어가 그릇 색이 점점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찬물이 찻잔 사이에 들어가서 찻잔에 일단 색이 바뀌어요. 차심에 박힌 그릇, 차심 박힌 그릇의 금은 병균도 막아주고 되어 있네. 색이 바뀌고 병균을 막아준대. 면역력이 세진다고 해야 되냐? 그냥 튼튼해진다고 할게요. 이거 그러면 저기 흙과 유약이 다툴 때면 찻잔이 될 때잖아. 찻잔이 될 때 다툰대잖아. 그럼 찻잔이 뭔데? 관계 이 정도로 잡아도 되지 않을까? 불가마의 고통을 다스리는 차심. 갈등을 그릇을 더 단단하게 조여준다고 하니까 관계가 더 튼튼해진다는 거 같네요. 그런가 봐요. 불가마 속의 고통을 다스리는 차심. 그게 차의 마음이라는 말처럼 들렸지. 튼튼해지고 강한 연결? 이렇게 하면 되나? 관계? 이렇게 해도 돼. 연결, 관계 이런 거 집어넣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찬물이 찻잔 사이에 들어가서 차심이 생기면 일단 색이 바뀐다는 얘기는 관계가 일단 변하겠는데, 관계가 어떻게 변하냐 보니까 변하고, 변화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 보니까 튼튼해지고요, 강해지고요. 그러면 차심 좋은 거네. 수백 년 동안 대를 이은 잔에선 차심만 우려도 차맛이 나는데요. 그래서 되게 오랫동안 관계를 이어온 사람들에게는 그들만의 독특한 이제 기운이라든가 아우라가 생기겠지. 차맛이 난다는데 갈라진 너와 나 사이에도 그런 빛깔을 우릴 수 있다면 가정법 써놨네. 소망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너와 나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아까 흙과 유약을 의인화해 놓은 이유를 대충 이제 알겠다. 그래서
우리의 관계도 차심 박힌 잔처럼 강하고 튼튼하고 애매해. 이게 추상의 구체화가 너무 힘들다. 시인들은 참 대단한 것 같아. 머릿속에 있는 느낌을 표현해주고 싶은데 주변에 친구 중에 존나 오래 사귀는 애들 있냐? 있나? 있어요? 넌 아니고 넌 아니고 있어요? 아니 없어요? 내가 본 애들 중에 니네 지금 한 학년 선배인데 한 학년 선배 중에 하나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사귀어가지고 대학교 때까지 사귀었거든 지금. 걔네가 아마 성지고였나? 걔가 어디였는지 모르겠는데 여튼 군대 오래 사귀었어. 이유찬. 아 니네 유찬이 말고 성인 유찬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관계를 보면 걔네들이 과연 둘 사이에 싸움이 없었겠느냐? 엄청나게 많이 싸웠겠지. 근데 걔네들은 믿음이 둘이 되게 강해. 남자애도 괜찮고 여자애도 괜찮아. 둘이 같이 있는 거 되게 보면은 쟤네들만의 그 독특한 커플의 그 느낌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커플마다 약간 좀 색감이 다르잖아요. 독특한 색감이 좀 생긴다는 얘기. 왜요? 부러워서요. 괜찮아요. 지금 어차피 만나봤자 그렇게 오래 못 가요. 어차피 너 군대 가야지. 군대 가면 뭐 있을 것 같아요? 차심 박히기 전에 그냥 개박살 나요, 차짠. 뭐 그런 얘기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달라진 너와 나 사이 아픈 금속으로, 그래서 지금 너와 나 사이는 갈등을 겪고 있다라는 것처럼 보여요. 갈등을 겪고 있는데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하는 얘기가 뭐냐? 금마저 몸의 일부인 양이라고 되어 있으면 갈등마저도 관계 속의 하나인 것처럼 했으면 좋겠다. 갈등마저 관계 속의 하나처럼. 저도 뭐 여자친구랑 지금 얼마나 했지? 오늘자 기준 1303일인가 4일인가 그럴 거거든. 우리들하고 뭐 금이 없었겠어요? 오지게 많았을 텐데. 근데 뭐 대충 어쩌다 보니까 다 봉합이 되고, 그래서 엔간한 걸 가지고는 싸우지도 않아. 뭐 그런 관계를 얘기하시고 싶은가 봐요. 갈등마저 수용할 수 있는 튼튼한 관계를 원하시나 봐요. 가와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 유문반 들어와 있네요. 이상한 문장 구조가 반복되어 있냐 되어 있는데, 문장 구조는 선어말 어미랑 조사로 구별을 해야 되죠. 그러면 하나만 찾으면 되는데, 사심을 갖지 않아 무리끼가 끼었나 했더니 사심을 끼자 그러나 잠금이 생겨야 아예 없는데요? 나의 시에는 아예 없어요. 공통점 찾아야 되는데 이게 나에 없어요. 안 되고요. 종결되지 않은 문장을 사용하여 시적 여운을 나타내고 있다. 시적 여운을 종결되지 않은 문장 있나 했지. 겁니다. 주고 차심 있다. 나에 불가마 속의 고통을 다스리는 차심 여기 있다. 인양 있다. 그럼 가에 있나? 어미가 없이 끝난 게 있나? 뭐 없어요. 뭐 없습니다. 딱히 안 되죠. 그러면 명령형 어미를 사용하여 화자의 단호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단호한 의지.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읽은 것 중에 단호한 의지까지 들어갈 건 없을 것 같은데요. 명령형 어미를 사용해서 단호한 의지를 드러내는 대표적인 사람은 이육사 느낌 놔줘야 되거든요. 강인하게 이렇게 할 거임.
이런 거 있어야 되는데 딱히 없어요. 차심 박을 거임 뭐 이런 거 없어요. 너와 나 사이에 차심 내가 가지고 와서 박을 거임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상대를 지칭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이거 나에서는 너라고 박혀 있었던 것 같고요. 가에서는 너 여기도 있네요. 내가 보낸 마지막 편지 하니까 여기 됐네요. 청들을 분명하게 하고 있다. 아무도 안 틀리죠 이런 거. 유사한 대상은 열과하고 가에 있었습니다. 그 뭐 손 안 닿는 몇 가지 새끼들 있었죠? 나열되어 있는 거. 미친놈 이거 답 1번 아닐 수 있어요? 이거 무지개인데요. 가까이 두고자 하는 대상이다 하면 안 아름답게 하고 싶다는 얘기야? 그런 거 아니죠. 답 1번이네요. 이런 데다 시간 쓰면 아까우니까 버릴게요. A에서 E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차심이란 말이지 찻잔을 닦지 않아 물이끼가 꼈나 했더니 차심으로 찻잔을 길들이는 거라 했지가 A입니다. A에서 발견한 대상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B에서 제시하고 있다. 차심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뜨거운 가마 속에 흑약과 유약이 닿을 때 그릇에 잠금이 생기고 찬물이 들어가 그릇의 색이 바뀐대. 그게 차심이래. B에서 제시하고 있는 거 맞고, A에서 발견한 대상으로 인한 효과를 C에서 나열하고 있다. A에서 발견한 대상 차심으로 인한 효과를 C에서 나열하고 있다. 평균 도마가지고 그릇을 더 단단하게 조여준다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 괜찮고, B와 C에서의 정보를 바탕으로 대상에 대한 화제 인식이 D에 나타나 있다. B랑 C가 어딘가 보시면 잠금이 생기고 색이 바뀌고, C는 병균도 막아주고 그릇을 단단하게 조여준다고. 그 다음에 D에서 화자의 인식이 불가마 속 고통을 다스리는 차심, 그게 차의 마음이라는 말처럼 들렸지? 라고 했으니까 화자의 인식 됐네. 처럼 들렸지? 했으면 여기 되죠. 그 다음에 C에서 제시된 대상에 대한 인식은 병균 막아주고 어쩌고 하고, D에서 다른 대상으로 확장되고 있다 했으면 D는 너와 나로 갔어야 될 건데 여기 D는 너와 나가 아닙니다. E입니다. D가 아니라 E로 갔어야 돼요. E에서 다른 대상으로 확장됐어요. 4번 이렇게 찾고 인식을 E에서 하자. 잘 세우면 되네. 우리도 차심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 어머, 보기가 너무 짧아지는 거 아니야? 만들기 귀찮으신 건가? 이제 이쯤 되면? 처음에는 보기 한 8줄, 9줄 주지 않았었냐? 이제 서너 줄 주네? 나와 가는 모두 다른 대상과의 물리적, 심리적 거리가 발생한 상황인데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은 부정적 상황으로 인식된다. 하지만 그런 화자는 그 상황이 가질 수 있는 긍정적인 이면을 발견하는 역설적인 인식을 가진다. 그래서 차심도 결국에 금이 있으니까 나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아예 가에서는 처음부터 역설적인 인식이죠. 이별이 아름답다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를 통해 화자는 삶에 대해서 돌아보고 내적인 성숙을 이끌어내고 있다고 합니다. 가에서 이별과 나의 달라진 너와 나 사이는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상황으로 인식될 수 있겠군.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결국 차심이 곧 금 아닙니까? 근데 금에 끼는 게 차심이기 때문에 금이 없으면 차심 껴요, 안 껴요? 금이 없으면 차심도 안 껴요. 한번 갈등이 좀 있어봐야, 좀 남자친구랑 좀 싸우기도 해봐야 그 새끼가 어떤 새끼인지도 알고요. 그걸 잘 견뎌내봐야 좀 더 발전적인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요. 근데 여기 지금 내가 아는 연애하는 사람이 빙 뭐 없지? 도훈이는 여자친구 있냐? 차심 좀 꼈어? 아직 안 꼈어? 얼마나 되는데? 300일? 넘었어? 슬슬 낄 때가 됐네? 보통 300일을 기점으로 많이 싸우거든? 그 1주년 때 제대로 안 해주면 나중에 두고두고 욕처먹어. 1주년 때 잘해. 내 얘기예요. 가에서 멀리 있는 것은 아름답다는 인식은
화자가 이별을 서러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이유가 되겠다. 이 멀어지는 게 아름다우니까. 가에서 손에 닿을 수 없는 까닭이 대상이 아름다운 이유가 되는 것은 상황에 대한 역설적인 인식이다. 멀어져야 더 선명하게 잘 보여요. 그렇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안 되지. 나에서 불가마 속 고통으로 생긴 잔금인 차심이 그릇을 단단하게 조여주는 이치는 화자의 역설적인 상황 인식을 이끌어내는군. 자, 차심이 고통으로 생긴. 자, 앞에 지금 수식어가 잘못 붙었어요. 야, 아니야 이거. 차심 왜 낀 거야? 금에 찬물이 들어가서 생긴 거야. 그냥 찬물 안 들어갔으면 그냥 금 간 거야. 찬물이 들어가야지 차심인 거야. 그래서 찬물에 대한 얘기가 없기 때문에 차심이라고 하면 안 되고 이거 그냥 금이에요. 이러면 차심은 차가 스며들어서 만들어진 거고요. 수백 년 동안 배를 이은 잔에서 차심만 우려도 차맛이 나는 이유는 고통의 경험을 내면하여서 성숙했기 때문이다. 이거 위에 있는 거 끌고 내려오시면 되죠. 관계도 내적인 성숙을 만들 수 있습니다. 꼭 자아 성숙만 있는 건 아니에요. 쭉 갑시다. 이거 고재종이 맞네. 이게 보면 수특 한 몇 년 보잖아요. 맨날 나오던 사람만 나와요. 맨날 똑같은 아저씨 나오고 똑같은 사람만 나와요. 일단 너 시작했으니까 말건어로 시작하네요. 대화체로 스타트를 끊어버리고요. 스타트가 대화체로 들어가고 들어도 아니 저 동구박 느티나무의 푸르른 울음소리. 오랜만에 이런 거 하나 해볼까? 장찬민 수능 볼 거라며. 이미지 엽이 뭐야? 봄치 이미지 차가워? 어디가 차가워? 따뜻해? 뭐가 따뜻해? 미친 놈 근거 없이 막 뺐네 이제. 심상 지랄한다. 너 죽어. 공감각적 이미지, 공감각적 심상. 기회를 한 번 더 줄게. 시각의 청각화야, 청각의 시각화야. 청각의 시각화야, 시각의 청각화야. 빨리 하나만 애매하게 얘기하지 말고. 청각의 시각. 청각의 시각화? 아, 이건 할 줄 아네.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야, 근데 공감각은 수능 나와. 공감각은 나온다. 공감각 한지 오래됐지. 주원아, 공감각 어떻게 찾냐? 뭐해 뭐하 할 때. 아, 됐어. 공감각이 뭐야? 감각의 전이라고 얘기하지. 이거 실제로 있는 거야? 실제로 있으면 장애야 그거. 나는 공감각을 느껴라고 하면 장애인이에요. 장애라고 하니까 영찬이가 막 노발대발하던데. 착해 빠져가지고. 자, 봐봐. 두 개의 감각이 일단 있어야 돼. 전이 돼야 되거든. 전이라는 말이 옮겨간다라는 얘기여서 감각의 전이라고 부르는 건 맞는데 어떻게 전이시킬 거야? 이거 기본적으로 비율을 깔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푸르른 울음소리 했으면 동구나무 느티밖에 울음소리라고 하면 느낌이 안 살아. 그러니까 좀 더 내가 느끼는 울음소리를 구체화를 명확하게 해주고 싶으니까 이미지를 옆에다가 하나 더 갖다 붙인다고. 그래서 두 개 이상의 일단 감각이 사용이 되면 되는데 전이시키려면
결합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결합시키는 건 두 가지 방법이라고. 두 가지? 쉽게 생각하면 두 개. 주어 서술어 구조로 묶여 있거나 아니면 수식 구조로 묶여 있으면 돼. 이거 은유법이거든? 주어 수로 구조로 서로 다른 거를 얘기하면은 A가 B다 이렇게 되지. 이거 은유법이잖아, 기본적으로. 그러면 A의 B 해도 은유법인 거잖아. 그럼 은유법을 깔고서 자, 뭐의 모화까지 찾으려면요. 뭐 정석대로 하려면 자, 화자가 실제로 감각한 게 뭐냐는 거야. 화자가 푸른색을 본 거냐, 소리를 들은 거냐. 소리를 들은 거라는 거거든. 화자는 소리를 들은 거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화자가 먼저 경험한 걸 앞으로 빼. 그럼 화자가 소리를 먼저 들었으니까 푸르른 울음소리 하면은 청각을 푸르다 라고 한 거니까 시각화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수식 구조로 되어 있는 공간각액 같은 경우에 뭘로 돌려? 주술 구조로 돌려. 주술 구조로 돌려놓고 해. 주술 구조로 돌려서 저거 풀면 울음소리가 푸르다야. 근데 공감각은 화자의 주관적인 인식이기 때문에 이거 수능에서도 가끔 나와요. 공감각적 이미지. 주관적인 인식입니다. 아 이거 내가 왜 했냐면 나 요새 다시 고1 받아가지고 처음부터 가르치고 있거든. 생각보다 고1 애들이 잘 모르더라고. 근데 니네도 이런 거 한 지가 한참 되지 않았나 이거? 향수, 정지용 향수 뭐 이런 거 했을 때나 했던 건데 그 금빛 게으른 울음 뭐 이런 거 있었잖아. 그런 거 했을 때 한 거라 까먹었을 것 같아서. 자, 느티나무가 울어요? 아니잖아요. 얘 의인 잡아놓은 거잖아요. 느티나무에다 의인 잡아놨고요. 일단 느티나무가 우나봐요. 동구 밖에서. 날이면 날마다 사풍 되게는 치고 우등지 끝에 별 하나 매달지 못하던 지난 겨울. 되게 삶이 좋아 보이진 않는데? 사풍이면은 바람이거든요. 바람이 오지게 불고서 별 하나 매달지 못하던, 그러니까 텅 비어 있었네. 공원에 나는 텅 빈. 지난 겨울 힘들었나? 시련의 계절이다. 여기 또 있잖아요. 상처투성 이런 거 있으니까 시련이라고 잡을 수 있죠. 제 상처마다에서 뽑아내던 푸르른 울음소리를. 아 그러면 이 울음소리는 시련을 겪고 나서 이제 나무가 내지르는 이제 뭐 아픔의 소리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나무의 고통의 소리였어. 이거를 푸르른 울음소리라고 한 건데 너 들어보았니? 다 청산하고 떠나버리는 마을에 잔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그래도 지킬 것은 지켜야 한다고. 소리 죽여 흐느끼던 소리. 우는 소리네. 가지 팽팽히 후리는 소리. 가지에서 나는 소리네. 울음소리고 가지에서 나는 소리니까 이게 푸르른 울음소리 같은데 얘 왜 울었니? 사람들이 떠나. 그런데 나무는 어떤 인식을 하고 있는가 보니까 지킬 것은 지켜야 한다라는 인식을 하고 있어. 나무는 지켜야 될 게 있다고 생각하나 봐.
그래서 사람들이 떠나니까 나무가 야 지킬 건 지켜야지 하고 막 울었대. 근데 여기서 이미 느낌이 공부 좀 했으면 농무 이거 농무잖아. 그치? 오늘은 그 푸르른 울음을 모두 이파리에 내주어 저렇게 생생한 초록의 광희를 저렇게 생생히 내뿜는데 계절 좀 흘렀나 보다. 계절 좀 흘러가지고 나무에 지금 이파리가 막 돋아난 것 같은데 나무에 잎이 돋았어요. 나무에 잎이 돋았고 심지어 많이 돋은 것 같아. 그리고 여기 녹색 이런 식으로 색 채워줬잖아. 색 채워의 이파리 생생히 생생한 이런 식으로 수식어 줬잖아. 그러니까 바로 이미지 뭘로 빼면 돼? 찬민아 무슨 이미지로 뺄래? 그럼 나무는 지금 계절이 지나고 생명을 다시 얻었네. 앞에서 모를래다 허리 펴는 사람들이래.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무를 쳐다본대. 이거 앞에서 우리 했던 것 중에 뭐 있는데? 그 병든 벚꽃 나무. 그거 제때 이거 다 못 펴가지고 빙신 마냥 그 꽃 멍울만 이렇게 달고 있는 걸 보고 아 안쓰럽다 뭐 이렇게 했었잖아. 마찬가지. 사람들이 나무를 쳐다보는데 이게 어떻게 쳐다보냐가 중요한 거거든. 한참이나 쳐다본다는 건 저 나무가 이 사람들한텐 꽤나 중요한 건가 봐. 그러면 대충 내용 다 엮어보면 나무는 마을이 쇠락해가는 과정 중에 지킬 건 지켜야 한다고 계속 그 자리를 버티고 서 있었던 것이고, 시간이 지나고 사람들이 다시 모내기 하는 철에 농사를 짓고 있고 옆에서 나무는 생생히 이파리를 이제 키우고 있어. 어디선가 북소리는 왜 둥둥둥둥 울려나겠니? 그러면 나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데요? 사람들이 쳐다보는 나무가 어떤 상태에 있어요? 이파리를 잔뜩 가지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생명력을 얻은 나무잖아. 생명력을 얻은 나무를 한참이나 쳐다본다는 건 이 사람들도 저거를 원하나 보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계속 청각 이미지 많이 사용하네요. 북소리가 둥둥둥둥 울린다는 건 농무 같은데요. 북소리는 전통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모를 낸다라는 것도 전통적인 행위고요. 그 다음에 둥둥둥둥해서 음성상 찍었습니다. 청각 이미지 주고 여기도 청각 이미지. 농무에서는 되게 좌절하고 끝났으면 여기에서는 좌절 안 하고 의지를 가지고 그냥 남아있는 사람들의 모습에 집중하는 시였다고 보시면 되겠다. 자. 여기 면면함에 대하여가 제목인데요. 면면함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짐이란 뜻이에요. 이게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다. 나무가 운 게 뭐를 지키라는 얘기였을까? 전통적인 삶의 방식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었을까 싶어요. 나무가 지켜야 할 건 지켜야 한다. 전통적인 삶의 방식. 됐죠? 넘어와서 며느리 바쁠꽃. 이름이 며느리 바쁠꽃이야. 각주에 또 써져 있죠. 뭔가. 자, 날씨 보러 뜰에 내려
그 햇빛이 너무 좋을 때 생각이 나는 삼부초, 개반초, 우슬꽃, 만병초, 둥근, 범꾸리, 신냉이, 도나물꽃, 뭐 모란, 국화 이딴 거 없죠? 다 별 볼 일 없는 풀들이잖아. 니네 여기서 아는 거 있어? 니네 여기서 아는 거 없지? 정확하게 이 풀이야 라고 하는 거 없지? 왜 안 유명하게? 존나 별거 아니라서. 존나 별거 아니기 때문에 니네도 모르겠지. 개나리였으면 니네도 알아먹었겠지. 근데 여튼 화자가 좋을 때 생각이 이런 게 난대요. 들풀이거든요. 산 뭐뭐, 냉이 이런 거 들풀이, 들꽃들인데 이런 꽃들로만 꽉 채워진 있어. 화자가 좋아하는 게 좋아하는 것들이네. 이게 들풀이야. 나는 냄새가 나는데? 민중 냄새 나는데? 들풀 이런 거. 작고 여리지만 생명력을 항상 이어가는 민중들. 소근산 열도, 안마도 진화. 구체적 지명 뭐 이렇게 해도 될까요? 근데 니네 이게 실제 지명인지 모르니까 우리도 뭐 알 수는 없지. 막 말하는 건지 어떻게 알아요? 여튼 안마도를 지나 물길백리 저 송이섬에 갈까라고 돼 있네요. 저런 꽃들로 가득 채워진 공간이 송이섬이네요. 그러면 여기 이상세계네. 화자의 이상세계네요. 근데 물길백리라고 하니까 꽤 먼 건가 봐요. 꽤 먼가 봐요. 여기는 거리감 주고요. 내신이었으면 막 이제 구체적 수치 막 이러고 했을 텐데 제끼고. 그 중에서도 우리 설은 뼘물까지 녹아 흘러 밟으면은 으스러지는 꽃이래. 그러면 그 중이면 아까 걔네들 얘기하는 거잖아. 그 들풀들 중에서도 뼘물까지 녹아 흘러 우리 서름이 뼘물까지 녹아 흘러 있대. 그러면 우리 마음 알아줘 못 알아줘? 우리의 서름이 저 새끼의 뼛속까지 있대. 각골통한 뭐 이런 거 할 거야? 여튼 사자성어 오지게 하시는 방이 있다면서요. 들풀들 중에서도 우리의 슬픔을 뼛속까지 가지고 있대. 뼛속까지 가지고 있대. 그리고 밟으면 으스러지는 곳이래. 약하냐 세냐? 약한데. 가지고 약해. 그러면 화자와의 내면 세계랑 거의 동일시되는 존재라고 봐도 되겠네요. 화자의 내면 세계가 동일시, 화자와 동일시돼. 내면을 가지고 이 세상 끝이 와도 주저앉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꽃이래. 희망을 주나봐요. 주저앉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나봐. 그리고 시련이 와도 시련이 와서 여기 하강 힘이 지치니까 포기 좌절했다. 힘든 우리가 뭐라 그래야 돼? 지친 우리 뭐 그냥 여기다가 약간 의지 약간 조금 빠진 느낌 주면 되거든요.
시련이 와서 뭐 지친 우리 그러니까 화자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 하니까 하강을 다시 상승으로 잡아서 이렇게 뽑는 거거든. 뭐 위로하는 거라고 봐도 되고요. 뭐 응원하는 거라고 봐도 되고요. 지지해 준다고 봐도 되고요. 그리고 세상의 끝이 와도 같이 있냐 없냐? 같이 있네. 함께하네. 우렁니가 나를 잉태할 적 있던나고 시엄니, 그러니까 시어머니, 여기 지금 토속적 시어들, 시엄니 눈 돌려 흰쌀밥 한 숟갈 들통나 살강 밑에 떨어진 밥알 두 알, 혀 끝에 감춘 밥알 두 알. 굉장히 힘들게 살아났네요. 세상의 끝처럼. 그래서 우리 엄니 되어 있는데 울엄니가 나를 잉태할 적이니까 엄마 뱃속에 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하는 건데 울음도 지쳐 추스림에 피는 꽃 며느리 밭을 꽃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의 정서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꽃. 왜 우리라고 하냐? 지금 여기 나가 없어요. 여기 나가 없어요. 우리라고 화자가 주어져요. 개인적 정서가 아니라 일단 집단적 정서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특정한 그런 사회적인 그 그룹들한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도 햇빛이 기진하면 혀를 빼물고 햇빛이 기진하면 지금도 그 바위섬 그늘에 피었느니라. 그러면 햇빛이 기진하다라는 건 힘을 다했다는 얘기거든요. 힘을 다했대요. 그러면 햇빛이 없는 곳이네. 그러면 바위섬 그늘이면 척박한 곳에도 피어있는 꽃 피었느니라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척박한 데에 피어있고요. 햇빛이 없고요. 연약한 것 같지만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요. 우리가 지칠 때면 힘을 줘요. 이 민중시네요. 송수건 며느리 밭을 꽃. 그래서 뭐 각주 보시면 못된 시어머니 밑에서 고된 시집살이에 시달리던 며느리가 밥 훔쳐먹다가 죽었대요. 저런 일부러 설화를 차용한 거고요. 전통적인 정서 많이 주고 싶어서 시엄니 뭐 이런 거 많이 썼고요. 설화를 차용한 거죠. 가와나 유문반 주제의식 강조되어 있네요. 유문반 쌀감 밑에 떨어진 밥알 두 알, 혀 끝에 감춰둔 밥알 두 알, 몰래 울음 훔쳐먹고 그 울음도 지쳐 추스림 끝에 피는 꽃, 며느리 밭을 꽃. 나에서 일단 잊고 유문반의 주제의식 강조해도 될 것 같고요. 우리와 함께한다는 얘기고. 그러면 가에서는요. 하나만 찾을까요? 소리 죽여 흐느끼던 소리, 바지 팽팽히 후리던 소리, 저렇게 생생한 초록의 광희를 저렇게 생생히 내뿜는데 이런 거 있죠? 그러면 유문반 있고요. 유문반 되어 있으면 운율 의미 강조되어 있는 거 문제 없죠? 네, 주제의식 강조한다고 봐도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태클을 대놓고 까면은 주제의식이랑 관련이 크게 있나요? 하시면 약간 좀 그래요. 네, 뭐 EBS가 EBS 했다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가완하는 색채 이미지의 대비를 사용하여 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되어 있네요. 그러면 우리가 나의 며느리 밭을 꽃 읽을 때 색채를 읽은 게 딱히 없었던 것 같거든요. 혹시 모르니까 확인해 보시면
없어요. 없습니다. 나의 색채 이미지가 없어요. 가는 나와 달리 구분을 통해 전체의 속성을 드러내는 방식, 이게 뭐냐면 대유법이 사용되었냐 물어보는 건데, 시적 배경을 부각하고 있다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가가 대유법이 써져 있으면 되거든. 뭐 딱히 없는데요. 배경의 의미를 부각하고 있는 것도 딱히 뭐 없어요. 대유법을 사용해서 느티나무를 대유법으로 칠 수는 없을 것이고, 상징적인 의미가 딱히 없습니다. 배경의 의미를 부각하기도 좀 어렵고요. 나는 가와 달리 흐름에 따른 대상의 변화에 주목해 화제의 의지를 드러낸다 되어 있는데, 며느리 바쁠 시간이 흘러가지고 바뀌는 게 없습니다. 얘 계속 똑같아요. 가는 나와 달리 계절감을 드러내는 소재를 사용하여 현실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강조하고 있다. 나의 계절감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나의 계절감이 없어요. 네, 계절감이라고 할 게 없습니다. 그럼 가에 오히려 계절감이 있냐 하면, 네, 초록의 생생한 광희 뭐 이런 거, 저게 녹음이잖아요. 그러면은 여름 뭐 이렇게 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에바입니다. 딱히 없어요. 기억과 니은을 비교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 찾으라고 하네요. 기억은 그 느티나무의 푸르른 울음이고요. 니은은 몰래 울음을 훔쳐먹고 그 울음도 지쳐 해서 그 우리 언니가 막 힘들었을 때 그 울음이고요. 별 하나 매달지 못한 지난 겨울에 대한 회한의 의미를, 과거에 대한 후회가 들어가 있나 하시면 과거에 대한 후회가 없습니다. 몰래 눈물 흘리며 견뎌내는 인고의 의미를, 여기는 괜찮네요. 인고는 참는 거니까요. 소리 죽여 흐느끼던 소리를 통해 억압으로 인한 비애의 의미를, 괜찮은 것 같아요. 광광 우는 게 아니라 소리를 죽여서 우는 거니까 애매하긴 합니다. 세모 정도 치면 될 것 같아요. 소리 죽여 흐느끼던 소리, 억압으로 인한 비애 안 될 것 같다. 뭐 에바고. 니은 햇빛이 기진하면 혀를 빼물고와 연결해서 절망의 의미를. 저거 혀 빼물고, 그럼 저거 어떻게 되는 거야? 혀 빼물고 혀를 끊어서 자살했다는 얘기야. 저러면 절망하는 이 며느리 바쁠 것이면 이렇게 하고 자살했다는 얘기예요. 절망의 의미를. 절망이 아니죠. 오히려 척박한 곳에서도 살아가는 강인함의 의미를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다시 팽팽히 후리던 소리랑 연결해서 인고의 과정 끝에 얻어지는 결실의 이미지를, 울음이 어디 있는 울음이냐? 이파리한테 내줬어요. 이파리한테 내줬기 때문에 인고의 과정 끝에 얻는 결실이라고 봐도 될 거고, 그 다음에 나를 잉태할 적 있던 나고를 통해 생명력의 이미지를, 울음이랑 이거랑 관계가 딱히 없습니다. 밥 못 먹게 해서 우는 거거든요. 기억은 이파리의 내주어와 연결해서 타인에 대한 교훈적인 의미를, 뭐 나쁘지는 않죠. 자신을 뭐 내어준다 뭐 이런 것도 괜찮긴 한데, 잠깐만, 타인에 대한 교훈적인 의미? 안 돼요. 타인에 대한 게 안 돼요. 타인에 대한 교훈, 너 이렇게 해라가 아니야. 느티나무가 내 울음을 이파리로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해라 해야지 교훈적인 의미인데, 누구한테 가르쳐 주려고 한 게 아니고, 나무는 그냥 시련을 견디고 생명력을 뿜어낸 거고, 그냥 사람들이 그걸 본 거야. 이걸 타인에 대한 교훈적인 의미로 연결시키면 너무 멀리 가버린 거지. 그럼 니은은 그 울음도 지쳐와 연결해서 애련, 슬픔, 이건 괜찮죠. 다 못 먹으니까요. 네, 괜찮고요. 기억은 생생의 초록의 광이와 연결해서 희망의 의미를, 생명력 얻었으니까 괜찮고요. 그 다음에
추스림 끝에 피는 꽃과 연결해서 서러움의 의미를 밥 못 먹게 해서 우는 거니까 뭐 크게 무리 없죠. 다 5번이네. 야야 안 됩니다. 이거 안 돼요. 낚시 걸리기 좋네요. 뭔가 희생적 태도 느낌 나잖아. 근데 생각해보면 지휘팔이야. 다환하는 민중의 끈질긴 생명력을 주제로 하는 작품이다. 면면함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의연한 민중의 삶의 자세를 자연물인 느티나무를 통해 형성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농촌 공동체 붕괴와 이농 현상에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삶을 살아가는 농민들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느티나무로 해놨는데 느티나무에 의인 쳐놓고서 사람들이 느티나무 쳐다보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농민들이 바라보는 대상이니까 크게 무리 없고, 나는 고집된 시집살이에 핍박받던 며느리가 억울하게 죽어서 며느리 바쁠 곳 설화를 중심 소재로 해서 가난 서름 속에도 끈질기게 이어가는 민중의 생명력. 우리 서름 다 알아주고, 특히 여기서 등장하는 며느리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서러움을 디뎌가는 모든 민중을 대표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여기다 동그라미 세모 친 건 의미가 없죠. 당연히 맞는 말이니까요. 가에서 청산하고 떠나버리는 마을이 척박한 농촌 현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면, 지킬 것은 지켜야 한다는 나무의 의연함은 현실을 이겨내려는 의지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 지킬 것은 지켜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의지 되죠? 문제 없고요. 척박한 농촌 현실 문제 없고요. 비어가는 농촌 현실이니까. 가에서 앞들에 몰래나 허리 펴는 사람들이 나무를 한참씩이나 쳐다본다는 것은 상처를 딛고 살아가는 나무의 모습에서 생의 희망을 얻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참씩이나 쳐다본다는 거. 공감하고 바라는 게 있으니까 이러겠죠. 나에서 산부추부터 돈나물까지 여러 풀꽃이 이 꽃들로 채워진 섬을 떠올린 것은 그것들이 지닌 끈질긴 생명력과 연관하여 민중의 삶을 환기하는 것이겠군. 자, 화자가 좋아서 생각나는 들풀들이었고요. 그리고 그것들로 꽉 채워진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거리가 멀리 있는 섬에 피어난다. 크게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약간 좀 완벽하게 딱 구조가 딱 들어맞냐 그러면 그런 느낌은 잘 안 난다. 답이 4번이에요. 보시면 뼛속까지 흘러들어 밟으면 으스러지는 꽃은 절망적인 상황에도 끈질기게 저항하며 희망을 찾아낸 민중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이겠군 했는데 이게 끈질긴 저항이 없습니다. 밟으면 으스러져요. 저항이라고 보기엔 힘들단 말이에요. 저항의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항이 안 돼서 답 4번입니다. 희망은 돼요. 저 부분으로 희망은 안 되겠죠. 살아있음으로 하면은 희망은 될 것 같겠지만 저 부분 가지고 희망도 힘들 것 같아요. 네, 없습니다. 네, 안 돼요. 보기에도 희망이라는 얘기가 없네요. 혹시나 해서 보기 찾아봤는데 보기에도 없어요. 시험이 눈 돌려 혀끝에 반춘 바발두하는 며느리 바쁠 곳에 설화를 차용한 건데 핍박받은 며느리 서름 딛고 사는 민중의 모습. 이거 그냥 보기를 그대로 써놨으니까 이거. 자, 여기까지 해서 현대식 끝났습니다. 현대식 끝났고요. 포천 이문하고 아마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포천 이문 봅시다. 이거 학교에서 했죠. 성주고 친구들은 아마 학교에서 했을 것이고 신가부 친구들도 했어요? 네, 했어요. 왜 했지 니네? 시험국어. 아, 심화국어. 정몽이 포천 현감으로 부임하던 날 조선의 개국공신 하륜의 허신이 찾아와가지고 폐허가 된 자신의 무덤을 돌봐달라는 부탁을 한대. 고전 소설이니까 비현실적인 거 하나 잡고 가면 되죠. 전기성. 정공이 하륜이 부탁한 바를 신속하게 처리하자 하공이 강사인사라기에 다시 찾아온답니다.
전공이 겸손한 태도로 응대하자 하공이 말했다. 저승과 이승이 길이 달라. 이거 이생규 장전 했으면 이거 기억나시죠? 네, 그 이승과 저승의 엄격한 구분, 이원론적 세계관 뭐 이런 거 있었고요. 결초보온할 길이 없구려. 내가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고. 허나 사토께서는 저승의 보답을 두터이 받아 수명이 한 등급 연장될 터니 참으로 축하하고. 그러니까 내가 해줄 수는 있는 건 없고 그냥 너 원래 내가 주는 게 아니라 저승이 주는 보답을 받아서 수명이 길어질 거예요. 오래 살 거야 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전공이 말했다. 어르신께서는 세상을 떠나는 세상이 누차 바뀌어 상전벽해가 되었으나 어르신의 영령은 흩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죽은 뒤에 이승의 일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도 죽어서 허심돼가지고 너처럼 이렇게 와리가리 할 수 있겠냐? 이렇게 물어본 건데 내 넋은 500년을 지탱하게 되어 있는데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거 다 정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운명적인 거 원래 이런 거 잡으시면 되고요. 이제 300년이 지났으니 이네요. 운명론적 세계관. 운명이라는 게 있고 앞으로 200년 뒤까지는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200년 뒤에는 아무것도 알 수 없으니 서글프기가 굳이 없구려. 그러니까 나 지금 500년까지는 내가 어떻게 알겠는데 700년 뒤까지는 내가 알 수가 없으니까 좀 그래 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 모두 그럴 수 있습니까? 넋이 오랫동안 흩어지지 않는 것은 자 여기도 사실 운명이 다 정해져 있고 천명사상 들어가 있는 거죠. 타고난 기질에 따라 달려있대. 제왕이나 제상이라 할지라도 용렬한이라는 건 찌질하다라는 거거든요. 찌질한 그릇이라면 죽는 순간 아무것도 알 수 없고 하찮은 초목이라고 할지라도 빼어난 기운이 모인 것이라면 죽어서도 넋이 남게 된다. 사또는 정신이 탁월해서 보통 사람에 비할 바가 아니 죽은 뒤에도 정확하게 나는 모르겠지만 혼령이 아마 100년은 사라지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고요. 그러니까 저승에 과연 조물주가 있습니까? 라고 전공이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하공 저승의 일은 누설할 수 없으니 묻지 말아주셔야 되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기누설 뭐 이런 거 하겠죠. 하늘의 뜻을 누설할 수 없습니다. 천기를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비현실적 얘기 자꾸 나오면 도가사상 뭐 이런 걸로 엮잖아요. 신선 얘기. 니는 이생규장전에서도 죽은 여인이 환신해가지고 돌아오니까 거기다가 유불선 사상에 선사상 뭐 이런 거 집어넣었었단 말이야. 엮어내기 좋죠. 그러면 명나라는 큰 은혜를 베풀어. 자 이제부터가 메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파란색으로 색칠을 해드리면 전공이고요. 빨간색으로 색칠을 해드리면 하공, 하륜입니다. 명나라가 우리나라를 다시 만들어줬으니 우리나라는 명나라와 함께 환란을 슬퍼하고 함께 망해야 된대. 불행히도 오랑캐 청나라가 대업을 찬탈하고 중국에서 황제를 일컫고 있으니 지금 우리 조정의 신하들은 청나라에게 죄를 묻고 천하에 대의를 펴고자 한대. 이거 무슨 논이에요? 1학년 때 해가지고 기억 안 나시나요? 허생전이잖아요. 아이고. 북벌론. 학교에서 했죠. 북벌론의 허구성에 대한 비판이라고 이거. 길흉은 너무도 알기가 쉬우니 물어볼 것도 없어. 그러니까 되고 안 되고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고 다만 조정의 신하들이 큰 절개를 지키고자 존망의 존망 나라가 존재하고 망하고를 걸고서 최후의 결전을 벌이다 변방에서 죽는다면 이름이 남아. 절개를 지키고자 죽으면 괜찮아. 나라의 명맥이 끊어져도 영예로울 것이니 내 마땅히 우러러 찬양을 해줄 건데 그러나 나라를 곤란하게 하는 것을 맑은 논의의 바탕으로 삼고 바탕이 뭐야? 그러니까 이게 목적이야.
일부러 이런다는 얘기야. 중화를 존숭하는 대의를 출세의 계단으로 삼으며 속으로는 개쫄면서 겉으로는 센 척하면 나는 거기서 인정 못하겠다. 지금 전공이 어떤 포지션이냐면 조언을 구하는 포지션인데 북벌론을 하려고 하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하류는 이방원의 책사로서 역사적인 실존 인물이고요. 저 조선 건국 초기에 이제 이방원 바로 밑에서 거의 진두지휘를 웬만한 거는 하륜이 거의 다 했다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전공은 북벌론 당시의 인물이고, 그리고 이 사람도 실존 인물입니다. 당시의 인물이고 지금 북벌론에 대해서 조언을 구하고 있어. 근데 하공이 누구냐? 얘는 훨씬 전 사람이에요. 조선 건국의 공신이거든요. 건국 공신이기 때문에 북벌론의 자, 첫 번째 얘기한 거 알기 쉽다. 길흉은 되고 안 되고거든요. 북벌이 되고 안 되고는 알기가 쉽대. 알기 쉬워. 그리고 하는 얘기 보시면 절개를 위한 죽음은 인정해 줄만 하다야. 오케이. 두 번째, 나라가 망해도 오케이. 절개를 위한다면 뭐야, 같은 말이죠. 하지만 나라를 곤란하게 하는 것을 바탕으로 삼으면 국가적 혼란을 목적으로 하면 안 돼. 뭐야 이거? 안 돼. 싫어 이거. 또 너도 싫어? 출세. 중화 사상은 좋은 거야. 이거는 좋은 건데 이걸 가지고서 개인의 이익을 취하려 하면 안 돼. 북벌 돼? 안 돼? 안 돼. 개인의 이익을 위한 북벌도 안 돼. 또 뭐도 안 돼? 속으로는 쫄았으면서 앞에서 아름다운 척 말만 씨부리는 것도 안 돼. 말로만 하는 것도 안 돼.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중화사상은 당연히 좋은 거예요. 니네 입장에서 생각하지 마세요. 조선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셔야 돼요. 중화사상은 당연히 해야만 하는 도리예요. 이건
중국이 모든 것의 근본이었고 모든 문화가 중국에서 흘러나온 거였기 때문에 최신 문물이기도 하거니와 심지어 우리 임진왜란 때 쟤네 도움받아가지고 살았잖아. 무조건 지켜야만 하는 건 맞아. 근데 그거를 가지고서 지조하려고 하지 말란 얘기야 이거. 그러니까 중화를 지키기 위한 북벌이다? 그건 내가 인정할 만해. 근데 중화 사상 앞세워서 자기 이익 챙기려고 북벌한다? 그건 안 돼. 자, 우리의 장정들은 긁어모아 군대를 이루면 100만 군사를 넉넉하게 갖추고 군대가 100만 군사야. 여러 부월에 비축된 식량도 충분해. 그래서 정예 군대를 이룰 수 있대. 이들이 압록강을 건너고 강계 밖으로 나가면 우리 군대의 함성이 이르는 곳마다 명나라의 유민들, 누구인들 청나라의 군대에서 이탈해서 무기를 내려놓고 우리 군대를 맞이하지 않겠습니까? 했으니까 명나라가 어느 정도 쇠락해가는 과정 중인데 청나라에 항복한 사람들이 조선 군대가 오면 야 우리가 명나라랑 더 친했잖아. 그러니까 지원군 왔다 하고 이제 탈영해가지고 우리 편이 될 거라고. 또 5,3개의 군대가 여전히 운남성에 있는데 정예부대의 군량도 충분하니 이들과 힘을 합해서 명나라 황실을 부응하기로 하죠. 그래서 어찌 만전지책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북벌론의 목적이에요. 북벌론의 목적은 우리가 청나라를 이기고서 그 땅을 우리가 지배하자가 아니야. 청나라를 이기고서 망해가는 명나라를 다시 만들어주자야. 왜? 의리니까 이거. 사또는 아직도 개소리를 하고 있어. 탁상공론은 탁상에 앉아가지고 지들끼리 말로만 하는 걸 탁상공론이라고 하는데 되도 않는 소리 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쓸데없는 소리. 되도 않는 얘기를 하고 있어. 이거 허생전이랑 똑같다 이거야. 천하만사가 천시와 지리와 인사의 제약을 넘지를 못하오. 천시도 안 돼. 지리도 안 돼. 인사도 안 돼. 그러니까 탁상공론. 북벌론이 허구적이야. 북벌론의 비현실성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지금 중화, 명나라의 운은 차츰 쇠하고 북방의 운이 세지니까 청나라의 통치가 300년은 될 거래. 얘 몇백 년 뒤까지 알 수 있다고? 200년 뒤까지는 자기가 확실히 알 수 있다 했지. 그럼 자기가 보기에는 일단 청나라가 내가 아는 200년은 충분히 갈 만한 나라고 300년은 지속될 거야. 이게 바로 천시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운이 그래 지금. 운이 뭐 어쩔 수가 없어. 운이 곧 천시야. 산에 가는 천엄의 요새이니 우리나라의 오합지졸. 우리나라 군대 대군 아니야. 우리 흥민이 월클 아닙니다. 계속 이러고 있는 거고요. 천리길을 가는 동안 100번 싸우면서 산행한 앞에 이르면 저들은 연주, 계주의 군사들로 요충지를 굳게 지켜야 편히 쉰 군대로 필요한 군대를 맞이할 거예요. 게다가 영고의 여진적 군사가 우리 군대의 후방을 치면은 우리는 앞뒤로 적의 공격을 받아 전군과 후군이 서로 응할 수가 없을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대충 아시죠? 한둥반도 이렇게 튀어나와 있고 다 중국이란 말이에요. 산해관이 어디에 있냐면요, 여진족 베이스 캠프가 여기에요. 여기에 뭐 이렇게 떼가지고 지금 우리 한반도가 기준이 이렇겠지만 여진족의 근거지가 이쪽이야. 이쪽이 여진족 근거지야. 만주가. 산해관이 여기야. 그럼 우리가 여기에 있는 청나라 치겠다고 가가지고 군대 보내서 여기 쳤어. 얘네 병신이냐? 여기서 여기 뒤에 치지? 그럼 앞뒤로 쳐맞는데? 이게 바로 지리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리도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어디 갔냐? 군량을 수송하는 길도 끊어지고 흩어질 길도 막히면 수레 한 대라도 귀국할 수 있겠어? 그래서 지리에 어쩔 수 없어.
돌이켜보건대 병자년에 이거 병자년 후의 이야기예요. 저들은 기병 수천으로 우리 영토 깊숙이 들어와 마치 드넓은 바다에 외로운 배 한 척 넓은 들판에 썩은 꿀 같은 신세였지만 걔네들 개 빡세게 한겨울에 병자년에 쳐들어왔는데도 우리 어떻게 했어?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했어. 그리고 마침내 한양까지 침략당이 굴욕적인 강화종이하게 운명을 걸었대. 지금 오랑캐의 부강함은 그때에 비할 바도 아니고 더 세졌어. 우리 군대 진법은 그 고작해야 뭐 하나밖에 없어. 용렬한 장수, 찐따 같은 장수랑 나약한 병사들은 벽을 보면 미리 째릴 생각부터 하니까 젖먹이를 호랑이 굴에 들여보내는 것과 뭐가 다르겠어. 훈련도 안 돼 있는데 그거 보내서 뭐 하냐고. 또 오삼계는 임금의 은의를 저버리고 나라를 배신한 뒤 스스로 재위를 엿보고 있으니 이런 자와 동맹하는 건 안 된대. 이게 지금 뭐의 한계예요? 인사의 한계예요. 사람이 안 돼. 우리 이걸로 안 돼. 이 인사의 한계죠. 참으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화의를 고수해야 되겠습니다. 화의는 친하게 지낸다는 겁니다. 오랑캐와 화의론이라고 해서 청나라와 화친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허황된 논의를 좋아하다가 막상 일이 닥치면 겁부터 쳐먹소. 마침 전에 하신 말씀은 모두 개쓸데없는 생각이 지나지 않소. 북벌론의 허구성을 대놓고 깝니다. 하륜이. 그래서 우리나라 법이 지극히 지나지 않소 하고서 북벌론 개소리 하지 마셈 하고 끝났어요. 우리나라의 법이 지극히 훌륭하나 법이 오래되면 폐단에 이르는 법이라 지금 우리 백성들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 너무 많대. 그래서 법이 오래돼서 지금 문제야 라고 하니까 어르신께서 가르침을 좀 주십시오 했어. 그러면 처음에는 북벌론에 대한 조언을 구했고 얘가 지금 북벌론 기룡은 알기 쉬웠다는 얘기가 된다는 얘기야? 안 된다는 얘기야? 아니 되도 않는 얘기였다는 얘기예요. 안 돼. 근데 그래도 니네가 가서 자살을 하겠다면 절개를 지키기 위한 자살이라면 그건 내가 인정을 해줄게. 근데 그냥 나라 족같이 만들려고 하는 거 안 돼. 개인의 이익을 위한 북벌론도 안 돼. 그 다음에 말로만 하고 있는 것도 안 돼. 그러니까 하지 마 병신아 이거거든. 개소리 하지 마. 그러면 이번에는 하지 말라고 하고 두 번째로 물어보는 건 현재 지금 국내 상황이 안 좋는가. 현재 국내 상황에 대한 얘기를 두 번째로 하고 있는데 나라가 지금 제대로 안 돌아가나 봐요. 병폐가 많대잖아요. 국내 상황이 부정적이야. 따라서 조언을 구해. 조언 좀. 근데 얘가 국내 상황이 안 좋은 이유가 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법이 오래돼서야. 원래는 좋은 거였는데. 그러면 얘가 답변을 뭐라고 하냐면 부유한 권세가의 노예가 많아 곡식과 창소와 도막과 월거를 지키는 자를 두고 농사와 길쌈 물 깃는 일 나무 하나 담당하는 종이 있어. 이 8가지 일은 본래 폐단의 근원이 아니나 그러니까 원래 그런 거야. 원래 부자가 잘 사는 거는 원래 그런 건데 문제는 뭐야? 얘가 얘기하는 문제는 이거야. 사람 잘못 쓰고 있다는 얘기야. 인사가 지금 잘못되고 있다고. 하륜이 이거에 대해서 법이 문제가 아니라 인사가 문제야. 따라서 제대로 된 인사권을 사용해서 잘 대체시키면 나란 일이야 더 잘 될 거야 하니까 전공이 저라고 살아야 돼. 지금의 가르침은 참 짧으면서도 핵심을 가르치신 말씀고 찌른 말씀이라 경복하게 만듭니다. 나 오랫동안 있을 수가 없으니까 나 이제 가야 되겠어요. 몸 조심하고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갔답니다.
다음 시간에 문제 풀 거고요. 이거 보기에 할 얘기가 더 있어서